까보면 구린기가 있는 거야. 근데 마약을 수사를 종결하고 "넌 너무 나대니까 너 빠져. 너 하도 나대니까 니 때문에 위에 있는 상사들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왜? 자기가 책임자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팀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밑에서만 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좌천이 됐는데, 그 좌천된 사람이 피해자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하면 완전히 그 사람 조사한 검찰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검찰이 또 가만히 있냐 이거지. 저게 경찰하고 검찰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군대가 이겼어요, 윤석열한테. 그 최상병 사건 때문에 그냥 별 달았는지 모르지만 박대령 있잖아요, 박대령. 그 사람 뭐 해병대 짱이 된 거잖아요. 왜? 대통령을 이겼으니까. 근데 지금 또 요 백혜령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또 인제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가 잘못돼 갖고 대통령이 "야, 걘 뭐야?" 예. 이게 뭐 허풍이야 뭐야 해서 좀 팽을 시켰다 그러면, 또 이 라도 사람들의 주특기 있잖아요. 뒤통수 치는, 예?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제가 참 싫어하는데,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제 까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나를 시켜서 동부지검에 가서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뭐 팀원 다몇 4명 주고 나보고 팀장하라 그러고 국내 마약 사범이나 조사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뭐 마약, 예? 조사하는 경찰이 없는 줄 아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백혜령 말고도. 그 사람은 마약 전담도 아닌 것 같은데. 민중이 특검 78억 사형 특활비로만 17억, 감사원 1년 특활비 7억 인가, 그나마 그것도 빵으로 만들고 대단한 인간들 맞아요. 그쵸. 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 전부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생기면, 그런 뒤통수로 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아주 악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아유 내가 뒤통수를 맞았어도 내가 참아야지.'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까발리고 또 까발리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왜? 사실은 그 자기의 출세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처신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출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어떻게든 뭐 히트를 쳐서 좀 뭐 인기를 끌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금요일인데 비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안전사고, 건설 현장 요즘 많이 안전사고 나면 뭐 죽여 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불법 배팅 의혹이나 특검에 그러니까 그 꽃별이 님 말씀처럼 "많이 쓰세요. 성렬이보다 쓰겠어." 그 사람마다 다 뒤가 구린 거예요 보면. 네. 다 뒤가 구린데, 다 뭐 다들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자기는 아닌 척하는데, 아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근데 오늘 네이버에 이거 하나 딱 떴더라고요. 안전사고 예방하라고 했더니 가짜 서류 만들어서 컨설팅한 결과를 보고해 놓고 잘했다고, 사고 안 나는 가짜 서류, 점검 가지도 않고 가짜 서류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했다고 해서 나왔길래 제가 한마디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 2011 년도에 SBS에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그 프로에 저도 방송에 나왔죠, 제가. 근데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은 제가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이었는데, 저는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노동부 장관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산재 예방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방송도 안 하고 상도 못 받았냐? 그게 참 비리고 참 세상 살아가는데 음지와 양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회사 입사를 해서 1년 만에 제가 아주 그 특별한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현장에 접목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빅히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출입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 들어가면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경비실에 들어갈 때 뭐 탁탁 찍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건설 현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일하는 거예요. 저 교포 중국 교포들 불법 교포들 그냥 와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아니다.' 이 현장에서 600명 700 명이 일하는데 몇 명이 일하는지를 몰라요, 건설 현장이.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다 치고 게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찍고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에는 인제 선혈관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모든 근로자들은 전부 인식하고 들어가게끔. 그러면 뭐 우리 "정신 차려라." 아 정신 차려야지. "알았어요." 인제 고만 얘기할게. 아. 우리 아니 예슬로 우주님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당신은 얼마나 잘 살아서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내 집이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차가 고급 차가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1년 연봉을 1억 이상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나요? 민폐도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민폐도사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번 10분 동안 보냈어요. 10분 동안. 아. 민폐도사님은 저를 잘 아시는 분 같아. 그래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이 됐는데 방송 출연도 못하고 노동부 장관 상도 못 받았어요. 그럼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소장이 산재 예방의 달인 상을 받았고 소장이 안전관리자 역할이라고 하면서 상 받았는데 뽀록이 났어요, 노동부 장관한테. 근데 뭐야 당시 소장이 무슨 안전관리자야? 그래 가지고 안전관리자인 제가 같이 노동부 장관 과천에 있는 노동부 장관실에 같이 가서 노동부 장관하고 인제 차담회를 했죠, 제가. 같이 가서.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이제 그 포상하는 제도였어요. 옛날에 방송에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지만 2010 년도 11 년도 그때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잘하는 안전관리자들을 한 명씩 일 주일에 한 명씩 인제 공적서를 과천 노동부에다 제출을 하면 과천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회사 홍보도 할 겸 그 안전관리자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근데 제가 다 그 대상이 됐어요. 공적서를 노동부 과천에 보내서 "오케이. 남줍니다." 정도면 "산재 예방의 달인이다." 해서 인제 그 방송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딱 카트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 "무슨 소리야. 당신 누군데?" 예. 회사 직원인데 "야 당신 같은 1 년밖에 안 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서 촬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소장을 안전관리자 대신 나와서 촬영하게 해라." 그래서 소장이 안전관리자인 척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인제 상 받으러 갔는데 아무래도 인제 노동부를 가니깐 자기 실상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김현지처럼 자기 호구를 공고에 안 했잖아요. 1급 공무원인데도
호구 조사를 안 했는데 저는 다 공개했는데 우리 소장은 어떻게 해요? 상 받으러 갔는데 "아유 안전관리자 하십니까?" 했더니 "아우 제가 소장입니다." 아니 왜 상을 안전관리자를 주는 제도인데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은 안전관리자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소장님이 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은 제가 알거든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1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사 대표로 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왜? 회사 한 50년 지금 80년 된 회사에서 아니 1년 된 사람이 우리 회사 대표로 한다는 것은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뭐냐 이거지. 그래서 소장이 촬영하고 소장이 상을 받고 소장이 상패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못 받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야 내가 산재 예방의 달인으로 대상되고 선정돼서 내가 그 공적을 받아서 내가 기술인 협회에도 포상효가 여러분들 기술인 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기술인 협회에 포상 등록하는 게 있어요. 제가 노동부 장관수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뭐 한국도로공사 상도 받았고 막 그런데 이제 대통령 상은 안 받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운에 따라서 아유 바람따라님 김용태가 가평입니다, 가평. 아 혈리 사람이 혈리 사람. 아 신발 짜증나는 인간이네. 아 카운테 테스 마라님 맞아요. 예. 시 신에다가 니은자 빼세요. 예. 뭘 그냥 시은 신자에다가 니은자 빼셔 그냥. 아 니은자 빼셔. 카운테스 라마님 미안합니다. 예.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저는 인제 살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못 간 거. 그것도 하나는 인제 뭐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경부고속도로에 서울 그 달래내국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서울하고 경기도 판교 백현동 넘어가는 그 달래내국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가 편도 4 차선이었어요. 편도 4 차선이었는데 인제 왕복 8 차선이죠. 지금 왕복 10 차선이에요. 갓길을 도로로 만들었어요, 갓길을. 그래서 그 서울요금소하고 영동고속도로 가는 데까지는 갓길이 따로 없어요. 갓길을 도로화했단 말이에요. 그 공사를 한 6년 동안 제가 안전관리자를 했어요, 거기서. 그때가 언제냐면 같은 분이면 공천 받아야 아니면 국민 3 번 3번 받은 저는 그 비례대표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국회에 보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법안도 만들고 그 서민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을 만들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안전관리를 36 년을 했어요. 36 년. 36 년인가? 1988 년도부터 했으니까 8, 9, 10, 11 88 년도부터 했으니까 1988 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전관리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 발생하면 직보해라. 중대재해 발생하면 뭐 과징금을 10 배를 물려라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대통령이 기업체 사장 불러다 놓고 사장한테 가 갖고 닥달거리는 거 여러분들은 뭐 여기 뭐 어떤 분들은 "야 대통령이 일 잘한다."라는 말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회장이 아니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이가 맨날 저 반도체 공장 가서 공장에 가서 저 밑에서 있는 작업반에 있는 팀장한테 가서 "너 이거 똑바로 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회장 밑에 부회장, 사장, 임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조직 체계인데 그걸 다 버리고
저 공장에 있는 팀장한테 가 가지고 제품 "불량 나지 않게 만들어라." 뭐 거기서 헛소리 해 봐야 그거는 조직이 와해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당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수평으로 놓고 혼자 상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 아시잖아요, 북한. 예? 북한이 뭐예요? 김정은이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계급이 뭐 그거는 그냥 주어진 계급이고 김정은이 밑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김정은 한 명만 최고 존엄이지 그 나머지는 언제라도 바뀌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백혜룡 건도 그래요. 아니 백혜령 얘기를 직접 하고 이문정한테 보내줘라. 거기에 참여해서 인사발령을 내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주정님 반갑습니다. 구독 딱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셔야 50명 될 때까지 50명 될 때까지 이제 29명인데 예 29분 이제 구독해 주셔 아니 좋아요 눌러 주셨어요. 제가 50명 오늘은 50명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령이라는 사람을 호명하고 이문정이라는 사람을 호명해서 차렸으니 거기 가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근데 어찌해서 대통령 밑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 밑에는 누가 있어요? 검찰청장이 있고 검찰청장 밑에 뭐 차장도 있고 그 밑에 동부지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백혜령이래 경찰청장도 있고 예? 근데 어떻게 백혜령이라는 사람을 직접 호명해서 예 조사하라고 특수부에 특별수사본부에 붙이는 거는 아니 대통령이면 다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위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깐 성렬이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난 그런 걸 얘기를 해 줘 봐야지. 저는 모르니까. 예? 아니 성렬이가 뭘 했냐 이거지. 뭘 어디 난 그거 처음 들어보네. 성렬이가 뭐를 했죠? 성렬이가 해병대 사단장 자르라고 죄가 있다고 자르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상민이한테 "야 사단장이 그런 거 갖고 목이 날아가면 누가 응? 사단장 하겠냐?" 저는 그거 이해를 해요. 왜? 그 최상병이 그렇게 된 거는 된 거고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사단장이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장이 "야 물에 들어가라고 시켰다."고 그걸 내란 특검까지 했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에 최상병 특검에 예 김건희 특검이 뭐예요? 완전히 1 중, 2 중, 3 중, 4 중, 5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파람님? 과거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저 태평양에 고래 잡는 그물도 아니요. 참치 잡는 그물도 아니요. 고등어 잡는 그물도 아니요. 새우 잡는 그물도 아니고 완전히 저인망 그물을 태평양에다 쳐 놓고 그중에 하나만 걸려도 된다 해서 했는데 이재명은 안 잡혔잖아요. 그죠?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약 총책까지 지금 들이댔잖아요. 아우 한경희 님 계엄령 내려졌으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걸 모르나? 쩝쩝쩝. 한경희 님은 미안한 얘기지만 광주 사태 때 광주에 있었나요? 광주 사태 때 광주에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그 여러분들 얼굴 보이잖아요. 난 너무 그게 황망하고 그렇다." 그 광주에 문제가 된 거는 얘기 안 하나요? 문제가 된 거. 예? 왜 광주에 계엄령이 내려졌습니까? 시민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시민이 들고 일어나면 경찰이 와서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거야 뭐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도 총이 있었대요 그때. 예? 광주 사태 때 시민들도 총을, 예? 군인이 총을 쏘니까 시민들도 경찰 탄약고를 훔쳤대요. 네. 한경희 님은 뭐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계엄령 선포하면 국민들 어떻게 다 잡아가는 줄 아나요? 저는 요번에 계엄령은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300 명이 너무 국회의 그 권력을 남용해서 정부에 있는 그 행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하도 많이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야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탄핵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 국회의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예, 옛날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너무 지나치면 해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음 계엄령을 발동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계엄을 좀 준비해서 계엄 사무가 법대로 있다면 그걸 추진해 보자. 그래서 계엄 사무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엄령이 성공이 됐다면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물론 국회는 봉쇄가 돼 있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계엄군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선거가 잘못돼 가지고 혹시라도 부정투표가 돼 가지고 뭐 10여 명이 아주 그 암암리에 점조직으로 들어온 빨갱이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구속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만큼 다시 재선거를 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만든다. 예? 근데 일반 국민은 뭐예요? 일반 국민은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예? 지랄하더니 얼마 전 8천만 원에 고철을 팔아치웠대요. 진짜구나.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철을 잘한 게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세월호를 팔았다고 그렇게 진짜 팔았나? 아 맞아요. 바람따라님 말씀처럼 원인이 있으니깐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거지. 뭐든지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뭐 그냥 침공했으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앙금이 있는 거지. 그 결론 뭐예요? 대한민국하고 조선 인민민주주의하고는 전쟁 중에 있어요. 단지 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종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현 정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종전인데 휴전선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40여만 명이 가 있고 탱크 장갑차가 북한을 보고 있고 북한 놈들은 뭐 옛날에 뭐 100만이라 그러는데 뭐 100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휴전선을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종전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휴전이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날은 어떤 거냐? 전쟁해서 이긴 자가 전리품으로 적군의 국기를 없애는 게 전쟁의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해 갖고 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없애고 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은 다 전리품으로 갖고 그다음에 그 강남에 있는 뭐 앞 빌딩들 전부 전리품으로 다 뺐고 민간인들은 우리 백성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에 적용시켜서 강제로 자기네들 법에 맞춰서 우리를 통제한다. 군대는 북한 군대가 각 사단에 들어가 갖고 점령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한 번도 적화 통일이라는 걸 우리는 안 해 봤잖아요. 말만 해 봤지. 근데 우리가 국방력이 뛰어나 가지고 북한군이 혹시라도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
방어해서 침공을 거꾸로 해서 북한을 쳐들어가면 평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평화 통일은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준대로 통일하는 게 평화 통일이고, 적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적화 통일이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자기네들만 생각하면 남쪽이 원하는 통일하면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평화 통일하니까 전쟁하지 않고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휴전 협정을 파기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국지전을 일으켜서 끝낼 거냐, 아니면 휴전선에서 남하하는 순간 우리가 백기 들어서 항복할 거냐, 아니면 정말 남북에 있는 군인들이 와장창 한 뭐 100만이 죽어야 누구 한 나라가 일본에서 항복했듯이, 일본 천황이 항복한 육성으로 하듯이 그렇게 항복 선언을 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다 뺏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 나서는 절대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 통일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하는 통일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 36명입니다. 36명이고요. 인제 15명만 더 인제 구독을 해 주시면 인제 50명 됩니다. 오늘 50명. 아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원 님,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판결 전 국무회의 관련 CCTV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했다고 밝혀졌어요. 국무회의 없었다고 불법 계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CC 등본 나왔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청을 하고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령을 해제했는데, 계엄령을 해제했는데 그러면 계엄령을 해제했는데 뭘 내란을 일으켰으면 왜 계엄령을 해제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순서는 다 맞춘 거예요, 법적으로. 다 맞췄는데 그거를 중간에 내란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급조해서 대통령을 지금 감옥까지 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엄이 아니라 내란으로 시작을 하니까 문제다 이거지. 내란을 일으켰대 나 내란을 일으키려고 민주당에서 무정부 상태까지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봤나요? 우리 라담님, 예, 라담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가 되고 한덕수를 또 파면해 가지고 탄핵해 가지고 최상목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못 열게 어떻게 했어요? 탄핵을 더하자. 4 명만 더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민주당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무정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대한민국 정부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란이 아니면 뭘까요? 예? 거기에 우리 바람따라 님처럼 내란 프레임에 넘어간 한동훈 패거리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런 내란 사단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넘어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3 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마 씨하고 뭐 몇 명을 3 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그러니 합의하세요. 얼마든지 임명하겠다." 그런데 합의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김현지라는 여자가 국회에서 얼마든지 "내가 국회에 가겠다. 난 국회 국정감사에 가겠다." 우상호도 얼마든지 100% 김현지가 국정감사 갈 거다. 무슨 헛소리냐.
국회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도 김현지 통화해 보니까 당연히 국회에 간다. 국정감사 받으러 간다. 다 간다, 간다, 간다인데 뭐예요? 국회 여야 합의가 돼야만 간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얘네들은 "야 나 국회 간다는데 왜 너네 못 오게 하냐." 그게 뭔 얘기예요? 와.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지가 국정감사 왔습니까? "난 너네들이 온다 그러면 갈 거야. 근데 왜 못 오게 하냐? 합의해 와."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야 정말. 예? 계엄시 국무에 정당했다고 예 직접 밝혔는데 믿질 않았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신자 맞죠. 근데 인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행했잖아요. 예. 구은자님, 남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푸근하시고 말씀도 공평하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은자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이제 마 40명 이제 39명 예. 그래서 사실 그 김현지 이분도 사실은 국회에서 오란다고 가는 것처럼 다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민주당에서 국회 출석을 승인을 안 해 주는 거를 다 믿고 역공을 한 거죠. 역공을. "난 너네 가겠다. 불러라. 얼마든지 가겠다." 정균정 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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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제 39 분이니까 인제 11 분만 더 오면 오늘 예 역시 네 힘 주고 있겠습니다. 어제는 115 명이었는데 예 오늘은 제가 그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고 제가 라이브 하는 방송 하나 만들었고요. 그건 인제 이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골프 라이프하고 먹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먹방하는 것은 먹방에다 올리고 또 골프 치는 거는 또 골프 치는 데다가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구독자 1000명 플러스 1년 동안 4000 시간 또 인제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인제 네 11 분만 남았습니다. 11 분. 그리고 또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저도 인제 네이버 같은 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그 300만 가이죠. 300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몇 프로죠. 56% 라 그러던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뭐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30 몇 프로.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막 20 아니 56%라 그러는데 '야 많은 거나.' 했더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50% 대에서 밥보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예. 우리 바람따라님 맞습니다. 가짜 맞아요. 저는 인제 올로월드님 맞아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근데 뭐 여론조사 꽃에서도 그렇게 좋게 안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70%는 나왔어야 되는데 뭐 71% 지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1%, 민주당 지지율이 뭐 49%, 막 그 정도 나왔으면 그래.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도 지지율이 이렇게 안 높았어요. 그 여론조사 꽃이 어디예요? 이제 저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맞아요. 요즘 10 대, 20 대가 많이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10 대, 20 대. 근데 이제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정균정 님.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주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예. 주식 5,000 포인트 간다는 사람.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주식.
아까 우리 꽃별이 님인가요? 주식 오늘 팔았다고 하는데 예. 지금도 여론조사 믿는 거 보니 김어중이가 하는 게 여론조사 꽃이잖아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인제 김어준도 체포하려고 그랬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다 저렇다 묻고 싶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추미애하고 정청래가 한몫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주식도 코인도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맞죠, 저도 인제 할 줄 아는 거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직장 다니는 거 하고 퇴근해서 여러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평 주말주택에 가서 먹방 찍어서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주말주택 옆에다가 골프망 쳐 놓고 골프 연습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예. 맞아요. 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이에요. 지금 환율이 얼마죠 지금? 환율이 1,400 원대는 넘었죠 아직? 아직까지 1,400 원대를 밑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환율이 뭐 1,500원 넘어가면서 1,430 원이 오늘 어우 또 올랐네. 야 또 올랐어, 또 올랐어. 주식이 올라가는 건요. 주식하는 사람들만 바둥바둥바둥 숨죽이고 하는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체가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는 게 기업체들이고요. 네, 바람따라님 좋댄다. 결국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맞아. 서민들 주택 지어준다고 사업하고 대장동 수익은 누가 가졌냐. 맞아요. 국군의 행사 공사 때 들어가서 서너 번 멀리서 봤는데 개멋지 됐는데 아니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것은 저는 뭐 누가 어느 그 유튜브 패널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저 강원도 강릉에 가서 강릉시장 쥐잡도 잡고 뭐 500억이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1,000억이 필요하냐 500억이 필요하냐 그것도 모르는 강릉시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건 참 잘하더라는데 강릉시장이 강릉시장이 500억이 필요한지 1,000억이 필요한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500억이 필요해 1,000억이 필요하니까 그냥 버벅대는 거고 그다음에 강원도지사 김진태한테 가 갖고 또 쌩까고 나도 대통령 하면요 입만 갖고 살아도 돼요 대통령은. 하지만 대통령은 밑에 백 누구야 얘 백혜령이 같이 이런 애들한테 "야 백혜령 너 저기 가서 해 봐. 이문정이 밑에 가서 해 봐." 하면 그 밑에 장관들이랑 그 밑에 차관들이랑 그 밑에 예 수장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그 조직 간의 그 모든 게 그 6년 안에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검정고시도 한 번에 붙었는지 두 번에 붙었는지 뭐 19 살에 중고등학교를 다 해서 했는지 예 뭐 엄마 손잡고 공장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14 살에. 예. 싱가포르 저수지를 현지가 관리 중일걸요. 저는 그거를 꽃별이 님을 말을 아주 100% 200% 믿습니다 저는. 저는 해외 무기명 전환사채라는 것을 어떻게 발행하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 해외에 무기명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제가 25년 전에 삼해인더스에서 무기명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그걸로 죄를 받았지만 최종 판결은 해외 무기명 전환사채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죄를 못 받았는데 그럼 해외에서 돈을 왕방울 회사에다가 100억 갖다 집어넣고 주식으로 받아요. 그럼 100억 은 현금 생긴 거잖아요. 그 인출해서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그걸로 뭐 썼겠어요? 뭐 빵 사 먹었나? 그걸로 변호사들은 뭐 월급 뭐 변호사
B는 뭘로 돼요? 100억 외국에서 들어와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100억 들어오면 싱가포르에 어떤 뭐 쩐주가 보내나요?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낸 돈 그게 인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선 돈이 어딨어. 대한민국의 돈은 저수지에 있나요? 저수지에? 예. 저수지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백 믿고 사는 제가 과거에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이용호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2천억을 벌었는데 저는 "정치가 꿈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 그 말 나온 다음 날 아침 9홉시에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우리. 압수수색 들어와 가지고 그날부터 인제 망가졌어요. 예. 맞아요. 예. 날 추워지는데 많이 걱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제 9분 남았습니다. 9 분. 제가 인제 10시 되면 취침 시간인데 요즘은 이제 한 30 분씩 늦게 자려고요 인제. 날도 추워지는데 좀 늦게 자려고요. 예. 그래서 많은 구독 인제 9명 남았습니다. 9 명. 9명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 봤는데 또 추미애가 그 얘기도 했네요. 한덕수 탄핵에 관련돼서 기각을 했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계엄 관련해서 뭐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냐 알았네 호주머니에 있네 맞네 했는데 기각당했잖아요. 기각했잖아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기각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잘한 거냐 그러면서 막 추미애가 개거품을 물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바람따라님 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바람따라님 가짜 이래서 가짜 하는구나 했지. 가짜니까 잘 되면 다 가짜. 힘들으면 가짜들의 시간이고 진짜는 견디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왜 인제 이 가짜 얘기에 대해서 자꾸 뭐 "야 너는 왜 가짜만 믿냐. 좀 세상을 제대로 보고 그냥 다 믿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손해 보면서 남을 잘 을 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옷가게 갔는데 옷을 하나 탁 집어서 살라 그러면 야 그 옷이 최고 잘 맞는 옷이라고 개코나 예 옷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핸드폰 가게 갔는데 "핸드폰 좋고 싼 거 주세요." 그러면 LG폰 줍니다. LG폰. 네 LG폰이 제일 싸. 마진이 제일 많아요 마진. 아이폰은 마진이 제일 적고. 그니깐 가게에서는 아이폰을 파는 것보다 LG폰 파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LG폰은 마진을 많이 주니까. 예를 들면 LG폰 하나 파는데 마진이 5 0만 원이면 삼성 갤럭시 팔면 마진이 4 0만 원. 아이폰 팔면 마진이 뭐 2 0만 원. 그러면 가게에서는 무턱대고 LG폰 팔아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팔겠어요? 애국해야지 왜 외국 폰을 삽니까? LG폰이 제일 잘 터지고 LG U 플러스가 제일 잘 터집니다. 한국 사람이면 이런 LG 거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야 LG가 제일 좋네." 하는데 마진이 높은 거니까 끝까지 그걸로 팔아 제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아이폰만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것도 아이폰. 저는 아이폰을 2010 년도에 우리나라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2010 년도인가? 지금 15 년밖에 안 됐죠. 저는 처음부터 스마트폰이 아이폰으로 쓰기 시작해 가지고 아이폰 4죠, 4. 아이폰 4 부터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4, 5, 6 에서 지금 아이폰 16 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네. 책 한 권 넣어 드리면 읽으실까요? 그 교도소 안에는 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무료로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실 여러 명이서 쓸 수 있는 데는 다른 거는 다 뭐 괜찮은데 화장실이 여러분들 뭐 영화에 보듯이 오픈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불은 담요, 군용 담요 비스무리해 가지고 6-7 명씩 그렇게 자고, 그다음에 일 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체육 활동 비스무리하게 해 가지고 뭐 기독교나 이런 데 단체에서 와 가지고 그 회개하라, 뭐 죄를 좀 뉘우쳐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특식도 주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오늘도 웃는다님 반갑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윤어게인입니다. BMK 고맙습니다. 윤어게인 고맙습니다. 이제 7명 남았습니다. 7명.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양구치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안양구치소 다녀왔고 참 제가 경험이 많아요. 저 팽목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세월호 침묵한 앞에 죽도에 보물이 250조 원이 묻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사회 보러 갔다 오고, 보물이 250조 묻혔다 그래 갖고 현금 1억 들고 갔어요. 현금 1억, 여러분들 현금 1억이 007 가방 까만 거 있죠? 그거 하나 사 가지고 만 원짜리 그 007 가방에다 넣어 갖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참 사명감이 뛰어났죠 제가. 음. 그래서 인제 그걸로 진도 군수나 이런 유지들 돈 봉투 좀 넣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그때 주주들을 한 100여 명 모시고 갔는데 그 여수 돌갓김치 그거를 굉장히 큰 차로 갖고 와서 주주들 나눠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오래됐죠. 뭐 25년 됐으니까. 라담님, "윤을 찾으면 우파는 좌파들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못 벗어난다." 우리 꽃별이님. 네. 자 인제 7명 남았습니다. 7명. 제가 7명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려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인제 추미애하고 정청래라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인제 점점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인제 당에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는 인제 이 소통의 차단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정청래랑 이런 사람들이 뭐 김현지 같은 사람들 뭐 쪼끔만 잘못 까면, 야 뭐 김현지 뭐 육성, 예? 녹음도 많이 나오잖아요. 육성 녹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우리도 뭐 300억이 있고 300억을, 예? 그쪽에서 땡겨 와야 된다. 뭐 6천억은 우리도 다 있습니다. 막, 예? 그런 얘기 하던데. 아 이게 또 없네 인제. 갑자기 인제 목이 팍 메입니다. 백혜룡 경정, 백혜룡. 예. 아 오늘도 웃는다 님이 사랑꽃 님이세요? 어. 이게 계속 바꾸시는구나. 아니 근데 참참 님은 필명의 뭐야, 군복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군복이. 우리 수방사 선배님이신데, 우리 참참 님이 수도방위 사령부 선배님이시죠. 저는 방포단 출신이고, 방포단이 인제 발칸이죠 발칸. 발칸포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발칸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예. 다음 세대는 인제 집도 못 사는 거예요. 전부 인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토지도 인제 신고, 응?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 인제 돈 많은 사람들 돈 다 뺏어 가지고 예 뭐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는 데 인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정권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음. 헌병 복장을, 저도 바꿔 볼까? 제가 군대에서 있던 사진 그런 걸 좀 바꿔 볼까? 음. 저는 불티나 나이타 회사 다닐 때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사진을 많이 찍었나 몰라. 일은 안 하고 사진만
사진만. 아. 멋져요. 이렇게 보니까. 예.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인제 7 분만 늘어나면 인제 어제도 10 시에 100 명이 넘었어요 10 시에.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10시 정도 되면 이제 7 명만 더 늘어나면 내일 출근해야 돼요 저는. 아우 인제 6 분. 내일 토요일 날 출근해야 돼요 저는.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고 예 지난주에는 인제 쉬었어요. 토요일 날 쉬었고 내일은 토요일 날 일하는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4주 6 휴에 4주 6 휴. 그러니까 어 4주 6 휴가 뭐냐면 한 달에 4 주가 있잖아요 4 주. 4주 중에 4 번은 쉴 수 있잖아요 일요일마다. 그러면 4주 4 휴가 4 번마다 일요일마다 쉬는 거고 4주 6 휴 하면 4 일부터 4 일에 2 일을 더하는 거니까 토요일 날 2번 더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면 4주 6 휴, 4주 8 휴면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거고. 근데 저희는 4주 6 휴입니다. 4주 6 휴. 통행 금지 근무도 했어요. 저는 인제 전두환 대통령 때 계엄령 선포하려고 해서 계엄군으로 인제 나가려고 그때 3일 동안 예 진짜 비상대기 했죠. 비상대기가 뭐냐면 그 군대에서 휴가를 안 보내주죠. 비상대기하면 휴가를 안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외출 외박이 금지돼 있고 항상 대기 상태로 있다가 출동하면 즉시 어 군용차에 타고 저희는 이제 광화문 쪽으로 가는 그런 인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인제 다행히 노무현이가 아니라 노태우가 1987 년도 6월 29일 날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다 나와라." 김대중이도 나오고 김영삼이도 나와라. 다 나와서 대통령 해 먹어라. 그래서 직선제 한다고 하니까 예 대학생들이 데모를 싹 풀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어요? 노태우가 됐습니다. 노태우가. 노태우가 됐습니다. 근데 2028년 29 년도에 2029 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 5 년제 대통령제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인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4년 연임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내가 5년 단임제는 끝내고 4년 중임제 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그러면 4년 연임제 대통령은 누굴까?' 뻔하죠. 이재명 대통령이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시국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비상사태로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4년 연임제에도 대통령 나올 것이고 당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아유 저 사람 아직도 모르네. 현행법에 현행법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건 맞아요. 왜? 5년 단임제를 또 하면 못 나와요.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은. 왜? 대통령은 못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4년 중임제라는 건 뭐예요?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대통령